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 어디까지 더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이제 대응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1월 20일이죠. 설날 전에 제가 분명히 추가 공략 가능하다라고, 설 연휴 전에 단타 가능하다라고 설명해드리면서 백광산업 50, 진매트릭스, 진원생명과학, 웰크론, 고려시멘트, 중앙백신, 이글벳, 그리고 KM, 파루, 웰크론 등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략 포인트까지 잡아드렸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잡아드렸었느냐, 빅테크와 스페코 같은 해지 테마 역시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짤막하게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드렸었죠. 예상이 아니라 그냥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알려드린 거예요. 언제까지 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1차 고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리고 소문에 못 샀으면 뉴스에 따라가지 마라. 마지막으로 고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심리지표죠.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실검이나 뉴스를 보면서 관련주를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은, 그 시기가 됐으면은 관련주는 이미 고점이고 매도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 어디서 배웠느냐? 2019년부터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2019년 여름에 일본 불매운동 테마가 유행할 때, 그리고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관련주와 돼지고기 관련주가 한창 날뛸 때, 그때 같이 공략을 하면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렸었죠. 그때 진행했었던 게 체리브루. 미리 예고해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가 공략 포인트였죠. 미리 영상을 남겨드린 부분이 A 포인트, 그리고 실제 진입 포인트는 B 포인트. 매도 타이밍 여기서 잡았죠. 전략 매도.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로 기술적 반등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나오고서 그 시세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 그리고 주변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우한 폐렴 이슈만 이야기를 하지, 관련주들만 얘기하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 돼지포 보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끝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가 추석이었어요. 이쯤이 추석이고, 추석 전에 어마어마하게 날뛰면서 실검에도 오르고 뉴스도 나옵니다. 돼지고기 가격 막 폭등한다 만다, 다시 안정하다 만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타이밍이 고점이었잖아요. 매도 타이밍이었고,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이 무엇이었다? 설거지였다. 이건 반박할 수가 없어요. 네?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 1월 20일자 영상이에요. 요거 다시 한번 보실 분들 보시고, 이제 제가 얘기해 볼 거는 요겁니다. 베이징에까지 번진 우한 폐렴,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르게 넘어갔느냐. 우한이 여긴데, 우한은 거의 중국 본토 중에서도 중부에 있습니다. 근데 베이징까지 갔어요. 얼마 만에 갔느냐. 설 전에 나왔으니까 약 2주죠. 약 2주가 됐는데, 베이징에 사망자가 벌써 발생했대요. 감염자는 이미 있었던 거고, 사망자가 어제 나왔으니까, 28일에 나왔으니까, 정확히 이제 감염 증세가 없고 보균자 상태인 기간 1주에서 2주 사이에 정확하게 발생이 된 거죠. 분명히 통제한다라고 하면서 잘 막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언론 플레이는 잘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퍼져나갔다. 일주일 만에 베이징까지 갔고요. 베이징에서 사망자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이 거리면은 대만까지 갔어요. 통제가 안 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빠져나와서 배 타고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 한국만 보더라도 벌써 넘어와서 다른 사람들 감염시켰잖아요. 죄 없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면요, 사스 이후에 설정이 된 국제보건규칙입니다.
발병국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못합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내 국민이, 한국 국민이 우한에 있다가 넘어오는 건 역시도 거부가 안 되는 거죠. 왜? 자국민이 자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입국 금지 조치 내릴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절에서도 어떤 것이 있었느냐? 사스가 발생이 됐을 때 감염자만 있었고 사망자는 없게끔 완벽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걸로 엄청난 칭찬을 받았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감염자가 5명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사망자가 없다라는 것에서 칭찬할 만하죠. 물론 중국에서는 이미 2,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54명이나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3%에 달하는 치사율이에요. 치사율이라는 것은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 치사율이 0%입니다. 그러면은 안심할 만하죠. 그리고 현재 우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들 약 700여 명의 국민분들이 의심 대상으로 취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국인 동포분들, 조선족 분들이라고 하죠. 5분만이 포함해서 5분만이 감염됐다라고 하니까 확인된 부분까지만 놓고 보면은 감염률이 1%도 안 돼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는 거죠.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테마가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시 역시도 반등이 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치 테마가 더 부각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제를 깔아볼 수가 있고요. 시장이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미국 증시의 하락과 동시에 다음날 한국 증시가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처럼 W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어떤 테마? 모나리자와 같은 우한폐렴 이슈 테마가 음봉에서 양봉을 보여줄 겁니다. 살짝 고가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이나믹하게 화면 밖을 뚫고 나가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 낮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에 증명이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파루죠. 손소독제로 과거에 테마로 부각됐었던 사스 때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였었던 건데 요거예요. 요거 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02년 연말에 11월쯤에 발생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쉬쉬하다가 결국에는 한국에서도 주의보가 발명이 되죠. 한국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지만 계속해서 감염자가 늘고 이슈가 확대가 되면서 손소독제 관련주가 파루가 급등하게 됩니다. 이때 녹십자라는 백신 관련주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 여기에요. 여기가 사스고요. 사스 이슈가 2004년까지 지속이 됐었는데 여기서부터 랠리가 이게 몇 년이에요.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현재에도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 백신이 필요하니까 제약회사들이 주목을 받는 거죠. 물론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코미팜이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가 이게 참 아리송하죠. 팩트와는 상관없이 입맛에 맞게끔 뷔페식으로 일부 이제 무분별하게 테마주만 상승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실제 관련주, 실제 직접 관련주는 영향이 없고 그냥 연결고리만 존재하는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린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1차 고점이 나왔고 이 위치가 과거 파루처럼 이 위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스권 흐름에 대비하면서 하락 전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증시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증시가 여기서 또 랠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지수가 상승할 때에는 해지 테마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 비중 축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요. 그리고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감소하더라도 비중 축소를 진행하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지금 현재 같은 구간이 여기 연초에 있었던 이란 이슈 때처럼 단발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고서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있었던 실적 우려라고 하면은 8월 달부터 나왔었죠. 두 차례가 있었는데, 이때처럼 실적 우려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이 길게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단발적으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짧게 분봉상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정상적으로 회복하죠. 정체되는 구간이 길면 길수록 해지 테마가 고점에서 머무르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다. 12월처럼 단발적으로 바로 회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으니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얘기했을 정도니까 좀 팔자. 손실 감소하더라도 팔자. 여기서 만약에 잘못 물리게 되면은 진짜 오래 갑니다. 마스크 테마야. 매년 봄, 가을, 겨울 기준으로 해서 추위가 좀 돌고 추워지면 사람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한 번 전염병이 발생될 수도 있고, 미세먼지가 유행하면서 각종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마스크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지만, 만약에 또 유행병이 안 돌게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유행병,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발병되지 않고서 백신주가 조용히 있을 만큼 입국 다물고 있어야 될 만큼 시장이 그리고 세계가 안전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백신주는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을 대비해서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하나 또 볼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2002년에 사스가 있었고, 그리고 2009년에 AI 주류 인플루엔자, 요거는 미국에서 넘어왔죠. 그리고 2014년에 에볼라, 요거는 서아프리카고, 2015년에 중동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였죠. 2016년에는 이제 브라질에서 있었던 리우 올림픽, 거기서 유행했던 지카 바이러스가 있는데,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하면은 사스, 메르스, 그리고 우한폐렴이라고 볼게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변종으로 발생이 돼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정해졌었죠. 이번 우한폐렴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이긴 한데 메르스와는 다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신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것의 모두 공통점은 박쥐라는 것이고, 중국인들이 박쥐를 먹는 것은 중국어가 생긴 이후로, 한자가 사용된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박쥐의 이제 한자가 박쥐 복자거든요. 박쥐도 복자를 써요. 근데 이게 중국 발음으로 복복자와 박쥐복자가 같은 발음을 낸다라는 거죠. 박쥐 같은 경우에는 비아푸 박쥐 복자가 이 푸 발음이고, 그리고 실제 복복자, 우리가 설날이나 뭐 이런 때 쓰는 이 복복자 역시도 발음이 푸기 때문에 박쥐를 먹으면은 복이 온다라는, 복을 먹는다는 뜻에서, 복을 취한다라는 뜻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전통이에요. 우리가 추석 때 송편 먹듯이 얘네도 박쥐를 먹는 게 전통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라고 하면은 물고기의 이제 물고기 어자는 부유함을 뜻하는 부유함의 유자와 같은 발음이라고 해요. 동음의어, 요걸로 해가지고 물고기를 먹으면은 부유함이 따라준다 라고 해서 물고기를 챙겨 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부추예요.
부추는 영생을 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부추를 먹으면은 영생, 오래 살 수 있다, 장수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부추로 만든 만두, 구체교자라고 해서 요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먹죠. 한국의 만두와 똑같은 거, 부추만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마무리로 해보자면은, 이제 중국인들은 박쥐를 먹는 게 전통이고, 이 전통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스 같은 경우에는 2002년,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그리고 우한폐렴은 2020년. 이 중간에 하나가 더 있죠. 2009년에 AI,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간으로 하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가 거의 한 4년에서 5년? 4년에서 5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생이 되니까 다음에는 아마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발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대략 한 5년 중에 전염병이 또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백신주는 다시 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마스크 관련주는 매년 두세 차례씩 미세먼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회복해 줄 수 있지만, 백신 관련주는 진짜 앞을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발 좀 1차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요런 거겠죠? 화면 뚫고 올라가는 추가 상승. 지금 현재가 이런 구간이라고 바라실 텐데, 이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한폐렴 이슈가 장기화가 되면서 백신이 개발됐지만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감염돼서 지방에 가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옮기고, 죽지는 않았지만,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B라는 사람이 장기 감염자인 상태로서 지내다가 갑자기 수도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C라는 사람한테 전염이 되면서 다시 한번 수도권에서 확산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슈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슈가 길어지게 되면은 지난 사스 때 파루처럼 박스권으로 장기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차 고점이 나온 그 포인트를 갱신하지 못했어요. 2차, 3차 때. 결국에 2차, 3차 추가 흐름에서 1차 고점까지 못 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생각할 거고, 그러면서 장기화가 되고 결국에는 3차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영영 물리게 된다. 그러면은 3년, 4년 후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보시지 마시고 빨리 정리하셔라. 이러는 동안 다시 한번 시장은 정상 흐름으로 돌아왔고요. 좋은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수급도 돌면서 테마주 자금도 한쪽으로 다시 한번 순환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손실 더 확대되기 전에, 그리고 수익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시고서 빨리 시선을 돌리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 추석 때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뉴스에 팔아라,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할 정도면은 이제 고점이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이 다음 테마주, 이 다음에 유행할 테마주 같이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그리고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이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릴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게 설날 전에 보여드렸던 팩트죠. 그리고 1월 21일에 모나리자, 요건 역시도 1월 21일 모나리자, 요거는 21일에 모나리자, 그리고 요거는 저랑 1년 이상 함께 하신 회원분, 이제 슈퍼직장인 채널이 생기기 전에 그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 중에서 이번에 1월 20일 날
부분 수익 실현한 거죠. 50. 1월 20일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미 몇 %예요? 28%잖아요. 상한가 수준이잖아요. 그럼 단가가 어디란 얘기예요? 여기란 얘기죠. 이때 누가 잡았어요? 저 말고 있나요? 없죠. 이 가격대에 잡은 사람은 없다 라는 게 팩트. 그리고 이분은 모나리자도 같이 했습니다. 1월 22일에 이미 43%고 그리고 1월 23일에는 50%가 넘어요. 1월 23일이 언제예요? 모나리자 1월 23일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미 50%라는 거는 가격이 여기라는 거예요. 4,000원.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VIP 분 중에 한 분 50 단가 3,500원 매도가 7,000원대 수익률 100% 수익금 200만원 바람직하죠? 50 가격대가 여기에요. 그리고 오늘 전량 매도 사인이 아니죠. 오늘 아마 전량 매도 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어제 28일 날에 내일은 분명히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인을 내드렸기 때문에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뭔가 좀 보이셔야 돼요. 모나리자 1월 21일에 이미 7%였습니다. 여기죠? 1월 21일이면은 여기서 7% 수익이었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땠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는 걸로. 이 다음 추천주 이미 나가고는 있는데 늦게 오신다고 해서 뭐 놓치거나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예고부터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바로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